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B씨 45세 은퇴 부자가 되는 길. 그는 회사 일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전주에 내려와 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술자리로 저녁 시간을 때우며 지냈다. 여유로운 시간은 많았지만 생산적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밑반찬을 챙겨 주며 읽어보라고 놓고 간 한 권의 책이 B씨의 마음을 바꿔 놓았다. 그때부터 저녁 술자리 대신 재테크 서적을 탐독하며 자산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절감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장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동안 아내에게 용돈이 적다고 투덜대던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워졌다. 그뿐인가. 아내가 투자해 보겠다는 것에는 사사건건 미친 듯이 꾀박 놓았던 자신의 행동이 뒤늦게 미안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알뜰히 종잣돈 현금 자산 2억 2천만 원을 모아온 아내가 존경스러웠다.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잣돈을 모았을 것 같다. 요즘 B씨는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가 아내와 함께 은퇴 준비에 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은퇴 준비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12, 15년, 월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종잣돈을 자본 수익 위주로 투자해 불려야만 했다. 자산 관리에 무관심했던 자신의 변한 모습에 아내가 더 좋아하는 걸 보면서 왠지 이미 은퇴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했다. 이렇게 아내와 함께 내공을 키워가던 그가 2011년 은퇴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우선 첫 투자 대상을 서울이 아닌 전주의 소형 아파트로 잡았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전주 지역은 일자리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욕심부리지 않고 투자 금액의 30%의 수익률만 되면 처분의 자본 수익, 시세 차익을 챙길 생각이었다. 결국 전주 소재 아파트 전용 면적 53.5엔 제곱미터를 4,200만 원에 매입해 18개월 정도 보유하다 7,800만 원에 처분했다. 투자 금액 대비 53%의 수익률을 얻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에 올라가 가족들과 삼겹살 파티를 했다. 번째 투자에서 성공의 맛을 보니 이젠 정말 자신감이 2배가 되었다. 그 후 서두르지 않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분석해가며 아파트 2채를 더 투자해 8,700만 원 정도의 자본 수익을 더 챙겼다. B씨는 앞으로도 계속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 종잣돈이 마련될 때까지 소형 아파트만 쳐다볼 것이다. B씨가 은퇴부자에 점점 가까워진 것은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기에 가능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그 꿈은 이룰 수 없다. B씨는 막연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종잣돈이 적다고 탓하지 않았다. 현실에 맞춰 투자 대상을 찾아 자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은퇴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막연한 꿈조차 없다. 종잣돈이 적다고 핑계만 댄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한번 해보다가 실패한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은퇴부자가 되겠다는 장밋빛 꿈은 좋지만 장밋빛 실행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 투자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 뒤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해야 한다. 은퇴 준비는 머리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처럼 발로 뛰어야 한다. 그래야 일시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빠져 헛발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뛰어야만 투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 속에서 약이 되는 진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다. 은퇴 부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라. 설사 종잣돈이 적다고 해도 투덜대지 마라. 머릿속에서만 계산하지 말고 발로 뛰며 계산해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66. 첫째, 기대 수익을 정하라.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연한 목표나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중 8구 자본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정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 자산은 투자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투자자가 관리하지 않으면 투자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무작정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면 욕심을 버리고 처분해야 한다. 66. 둘째, 자본 수익을 챙겨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이 자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투자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좋다. 그러나 10년 전 가격에 집착하게 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부동산은 가구가 아니다. 가구는 공장도 가격에 매입해 새 것처럼 사용하다 처분해도 똥값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수리만 조금만 해서 처분해도 자본 수익이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은 매입 금액에 연연하기보다 미래가치, 즉 자본 수익에 더 신경 써서 투자해야 한다. 66. 셋째, 약이 되는 정보를 골라라. 투자에 있어서 정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재개발에 투자하면 단기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한때 재개발 정책이 홍수를 이루면서 투자자를 부추겼다. 여기에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던 정보들이 고급 정보로 둔갑되어 한 몫을 했다. 이러한 투자 분위기에 편승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차를 타는 투자 행위는 없어야 한다. 부동산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고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현장 확인을 통해 진짜 약이 되는 정보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66. 넷째, 세금에 겁먹지 마라. 대부분 모든 상품의 거래에는 세금이 따라붙는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매매 금액이 고가여서 붙어있는 세금, 취득세 외에도 커 보인다. 당연히 세금도 투자 원가에 포함시켜 자본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세금을 감안하고도 자본 수익이 보이면 투자하는 것이다. 세금에 과민 반응하다가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66. 다섯째, 과감하게 던져라. 부동산은 기대 수익을 크게 잡을수록 자본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처분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본 수익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40년 전 압구정동에 있는 A아파트를 똑같이 분양받았어도 언제 처분했느냐에 따라 자본 수익은 다르다. 부동산은 환금성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고 매수자가 있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한다. 데일 카네기는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고 말하며 인생이란 전투에서는 늘 빠르고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다. 실패가 두려워 은퇴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은퇴부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삶이 정시에 출발해 정시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은퇴부자가 되는 길에도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왕도는 없다. 왕도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며 이룩하는 것이다. 은퇴부자가 되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한 조각의 실패도 한 조각의 성공도 있을 수 있다. 이 조각들이 합쳐질 때 당신은 행복한 은퇴부자가 될 것이다. 가정주부 K씨 46세 은퇴 후 그녀는
유독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막연히 부동산으로 은퇴 준비까지 끝낼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의 부동산을 이곳저곳에 투자해 두었다. 그런데 투자 성적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 무식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귀가 얇은 것이 문제였다. 대마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지역이 좋다는 얘기만 믿고 덥석 투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관리비만 내고 있다. 또 개모임에 나갔다가 개발 이슈가 있는 좋은 땅이 나왔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선뜻 투자했다. 그냥 몇 년 묻어두면 돈이 되는 줄 알았다. 내 집 마련도 안일하게 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지하철만 다니면 가격이 오르는 줄 알았던 것이다. 지하철역 주변에 투자한 아파트도 역시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다. 무식한 투자의 결과치고 감당해야 하는 손해는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K씨는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고민했지만 해결책이 없었다. 그 무렵 알게 된 것이 자산관리 멘토스쿨이었다. 첫 강의를 들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눈에 보이고 모르는 만큼 손해본다는 것이 뼛속까지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가슴 속에 한 조각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퇴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66. 잘못된 투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첫째, 그동안 부동산 투자가 실패한 줄은 알았지만 어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세월에 맡겨놓고 있었다. 동대문에 방치해 둔 상가도 그렇고 강원도 산속에 사둔 땅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에 또다시 급하게 투자할 생각만 했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빠르게 바로 잡고 나서 또 다른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 66. 둘째, 고수익 금융상품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 부동산 투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자산은 수익률만 보고 운영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비롯해 CP기업어음과 같은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건설에 이어 B그룹까지 CP에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을 손해보는 일까지 생겨났다. 덜컥 겁이 들었다.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자산 관리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률만 쫓은 결과였다. 은퇴 준비의 정석은 고수익 상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66. 셋째, 자영업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 K씨는 퇴직하는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퇴근하는 남편을 요리학원에 보냈고 그녀는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며 인생 2막을 설계했다. 당연하지만 퇴직금 예상 3억 8천만 원을 전부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퇴직금을 M&A에 투자하지 말라는 멘토의 조언을 듣고 자영업 생각은 바로 접었다. 대신 그 열정으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하여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볼 생각이다. K씨가 은퇴한 뒤에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날렸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스러웠다.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수익성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우친 것이 다행이었다. 요즘 K씨는 잘못된 투자를 바로잡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있다. 발로 뛴 덕분에 진짜 처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동대문 상가를 매도했다. 물론 투자한 금액보다 8천만 원 손해를 봤다. 곧 아파트도 지방에 투자한 땅도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K씨는 지난날 겁도 없이 부동산 투자에 덤벼들었던 것을 거울 삼아 지금은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이상 조바심을 내며 천방지축 날뛰던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다. 은퇴 부자가 되기 위해 항상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허물은 잘 보지 못한다. 아무리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지만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 조언과 함께 처방을 받는다. 그런데 자산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차일피일 세월에 맡겨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이면 다행스럽게도 괜찮다. 하지만 미래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못 쓰는 볼동품처럼 취급해버린다. 앞으로는 절대 간과하지 말자.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은퇴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시골에 처박혀 있는 볼동품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받기를 권한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전후한 5060세대들이 가장 쉽게 당하는 것이 금융사기이다. 대부분 고수익으로 유혹하면 당할 재간이 없다. 은퇴 후에는 고수익보다는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당하기 일수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누가 뭐래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듯이 고수익 상품에도 당신의 원금을 빼앗아갈 큰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몇 해 전부터 은퇴에 돌입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음식점 창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창업자 10명 중 9명이 폐업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획재정부의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 기준 자영업자의 음식점 폐업률이 94.3%를 차지했다. 경험이 없는 음식점 창업은 은퇴 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다. 은퇴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은퇴 부자가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먼저 낡은 옷부터 벗어야 한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진리. 가슴 속으로 새겨들어야 한다. 기억하자. 자산 관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상화시켜 놓지 않는 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